2018년 베트남 하노이의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신부 티나 두옹에게 쏠렸죠. 그녀는 어깨를 드러낸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결혼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완벽했고 하객들은 축복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아버지가 지역 언론에 나타나 자신이 티나 두옹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사실 티나 두옹이 고용한 배우일 뿐이었으며 결혼식을 포함한 모든 순간은 철저히 계획된 연극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와 함께 이 거대한 사기극에 참여한 배우는 무려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일부 배우들은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며 티나 두옹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연기를 지속하며 이 사기극이 마치 진짜 결혼 생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는 더 황당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배우들이 약속받은 출연료는 끝내 지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티나 두옹의 그 후 사기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녀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극은 단순한 시작일 뿐 더 큰 사기 행각을 펼쳐나갔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부 티나 두옹은 2018년 대규모 결혼식 전후로 시댁 식구들에게 총 1,700억 동에 달하는 돈을 빌리거나 속여서 가져갔습니다. 시누인 야레는 하노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시동생에게 티나 두옹을 소개한 인물이었습니다. 티나 두옹은 이 미용실의 VIP 고객이었으며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가게는 순식간에 화려해졌습니다. 그녀는 국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모두 고급 맞춤 제작이었습니다. 또한 벤츠와 BMW 같은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하며 그녀의 뒤치다꺼리를 했고 티나 두옹은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무심하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것도 그녀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티나 두옹은 서비스 직원들에게 몇 배의 팁을 주고 모두를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돈이 많으며 넉넉한 성격까지 갖춘 인물로 보였습니다. 미용실 사장인 야레는 이런 티나 두옹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녀를 남편의 동생에게 소개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티나 두옹은 야레의 시동생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남자친구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으며 명품 시계와 가방을 사주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와 친척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집은 수백 평에 달하는 고급 빌라로 인테리어도 호화로웠습니다. 티나 두옹은 이 집이 아버지가 선물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매우 부자지만 극도로 조용한 성격이라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의 이름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그러나 야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티나 두옹이 미용실의 모든 직원에게 돈을 빌린 것 같았던 것입니다. 티나 두옹은 항상 전화를 걸어 쇼핑 중에 신용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야레의 남편과 시동생도 티나 두옹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들 집안도 꽤 잘 사는 편이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티나 두옹은 돈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이었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돈 잡아먹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백만장자 같은 그녀가 왜 돈을 빌려 쓰는지 야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시동생은 결혼을 발표해버렸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이 두 사람은 하노이의 5성급 만다린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티나 두옹은 시댁 식구들에게 아버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인 윙홈시티의 아파트를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아파트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아 원가 5억 동짜리 아파트를 1억 5천만 동에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가격에 많은 시댁 식구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 시기에 티나 두옹의 집은 마치 분양 사무소처럼 변했으며 심지어 2명의 분양소 직원이 와서 서류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시누인 야레는 이 가격이 의아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공증된 서류를 받았으며
공증소 직원이 직접 서류를 가져와 안심시켰습니다. 신우인 야레는 이러한 혜택이 부유한 친척을 두는 장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티나 두옹은 신우인 야레에게 1억 동에 달하는 의료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우인 야레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최고의 부호였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빌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우인 야레는 사기 냄새를 맡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티나 두옹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티나 두옹에게서 산저렴한 아파트의 공증 서류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분향소 직원들도 티나 두옹이 고용한 인물들이었고 공증소 직원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신우인 야레의 조사에 따르면 티나 두옹은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70억 동을 사기쳤습니다. 이 사건은 점차 퍼지며 피해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총 피해 금액은 1000억 동에 달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백만장자로 불리며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소셜 네트워크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스캔들이 널리 퍼지면서 날카로운 눈을 가진 네티즌들은 2021년 3월 티나가 베트남 남부의 달라지라는 곳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결혼식은 숲속 공원에서 동화 같은 조명과 꽃다발로 장식된 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불행한 신랑은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숲길을 걸으며 티나 두옹과 결혼의 서약을 맺었지만 이 결혼은 또 다른 사기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한 하객은 현지 매체에 티나 두옹이 결혼 몇 주 후에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약 1억 동을 가져갔습니다. 티나 두옹의 전 신우인 야레는 페이스북에 그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4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으며 총 피해액은 1000억 동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티나 두옹에게 돈을 빌려준 미용실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티나 두옹의 사기 혐의로 함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티나 두옹은 누구일까요? 사기극이 드러나기 전까지 티나 두옹은 부유한 집안의 여성으로 갑작스레 나타났습니다. 하얗고 아름다우며 사치스럽고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 소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가 부자라고 믿었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티나의 아버지는 때로는 정부 관료로, 때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관료의 자식이든 부자의 자식이든 그 화려한 외면 속에서 그녀의 재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기극이 하나씩 드러나자 사람들은 티나 두옹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티나의 본명은 네인 데반 앤이었으며 베트남 북동부의 가난하고 외딴 박장성 출신입니다. 그녀는 델메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다가 14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가난과 청소년기의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몇 번이나 집을 떠나 절이나 버려진 집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 가족에게 발견되곤 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14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도시로 가서 일을 찾았습니다. 도시 생활은 어린 티나 두옹에게 큰 충격이었고 세상의 넓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냉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실하게 일만 하며 돈을 벌어서는 평생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티나 두옹은 베트남 푸토성의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2년 후 아이 없이 이혼했습니다. 이 경험은 거의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 베트남의 경제는 자유시장 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물질주의의 만연과 도덕적 붕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티나 두옹과 같은 많은 젊은이들의 유일한 꿈은 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의 전설만을 중요시했으며 그 부를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티나 두옹은 부유한 사람들의 행동과 말투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짜 명품을 이용해 자신을 부유층 2세로 포장했으며 비싼 집과 고급 차를 빌려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는 기회를 통해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티나 두옹은 티나 두옹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끊임없이 그 인물의 설정과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진짜 부자가 될 필요는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부자로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가난을 비웃고 부를 찬양하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완벽히 포장된 티나 두옹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높은 감정 지능과 가짜 신분을 이용해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교제 중의 남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며 신뢰를 쌓고 부유한 여성이 사랑에 빠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남자가 완전히 자신에게 반하고 신뢰하게 되면 티나 두옹은 더 값비싼 선물,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용돈 등을 요구하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건네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남자의 거액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티나 두옹은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타깃을 찾아다녔습니다. 숲속 결혼식 이후에도 티나 두옹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지난해 2월, 그녀는 38세의 누트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비즈니스 여행 중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티나 두옹은 누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 정보기관원으로 기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결국 취소되었고 티나 두옹은 누트에게 회의 장소의 보증금으로 4억 동을 빌렸습니다. 그 후 티나 두옹의 아버지라고 자칭하는 한 남성이 온라인에서 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누트가 그 아버지가 티나 두옹이 꾸며낸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그는 이미 15억 동을 준 상태였습니다. 티나 두옹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사기 행각에서 모든 일이 티나 두옹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8월 티나 두옹은 또 다른 목표물인 KM 은겨헨을 만났습니다. 이하 간단하게 K라고 지칭하겠습니다. K는 호치민시의 한 카페 사장이었으며 티나 두옹의 매력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때 티나 두옹은 자신을 캐나다 정부 고위 관료의 딸로 가장하고 있었으며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사랑스러웠고 목소리도 달콤하여 누구든 쉽게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K는 그녀의 병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연애를 시작했으나 K는 새 여자친구에게 어딘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지 2주 후 티나 두옹은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말해 K를 공포와 걱정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티나 두옹은 자신이 구출되었다고 설명하며 집안이 너무 부유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납치 위협을 자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티나 두옹의 이야기가 K에게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티나 두옹이 계속해서 K에게 돈을 요구하자 K는 여자친구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티나 두옹은 돈을 요구하는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K는 티나 두옹과의 결별을 제안했고 티나 두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티나 두옹은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K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혼란스러운 관계가 이어진 후 K는 티나 두옹에게 약 9천만 동을 썼으며 대부분이 티나 두옹의 쇼핑 비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티나 두옹이 K에게 집착한 이유가 단지 K가 준 돈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티나 두옹은 K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K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티나 두옹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K,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티나 두옹은 다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훌륭하고 완벽하며 부유하다고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나의 사랑만은 진실이었습니다. 티나 두옹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티나 두옹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만나기 전 소셜미디어에서 1년 동안 K를 몰래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K의 여유롭고 걱정 없는 온라인 이미지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티나 두옹의 사기 행각 중 가장 진지하게 감정을 대하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K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티나 두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준비한 대본을 들고 가면을 쓰고 부자이면서 병에 걸린 여성 상속인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가면은 오래 쓰면 더 이상 벗을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작년 10월, 티나 두옹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후 호치민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빌려 베트남 남부에서 북부까지 1500km를 26시간 동안 운전했습니다. 이후 다른 도시에서 차량을 판매소에 가져가 빌린 차를 19,000달러에 팔았습니다. 티나 두옹은 가짜 대여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는 그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티나 두옹은 체포되었고 14명의 피해자가 그 뒤를 따르며 누트와 K를 포함해 티나 두옹을 고발하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내 티나 두옹의 사기 행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 티나 두옹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민사 소송에도 직면할 예정입니다. 한 대학의 학자는 베트남이 다양한 사기꾼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티나 두옹처럼 극단적인 사기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사기 행각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 그녀의 가족조차 그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기자가 이 47세의 어머니를 찾아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소박한 거실에 앉아 모자를 꿰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그녀는 매일 모자를 만들며 복잡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애쓴다고 말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보석 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불행이 결국 자신을 속임수로 가득 찬 삶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하며 감정적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일부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독자 9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그녀를 변호하며 티나 두옹이 단순히 계산적인 사기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나 두옹의 사기극은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2022년 미국 드라마 애나 만들기가 인기를 끌며 부유층을 속인 애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자 몇몇 매체는 티나 두옹을 베트남의 애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화 제작자들이 티나 두옹에게 연락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티나 두옹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 영화 제작 소식을 언급하며 영화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보상으로 돌려줄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더욱 많은 사기 혐의에 직면한 티나 두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앞으로도 반성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솔직한 삶을 살며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K씨는 저희 마지막 사랑일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지만 K는 냉담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을 이용한 사기는 살인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반성에 동정할 수도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녀의 행동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기꾼에게는 진정한 갱생의 기회가 필요한가 아니면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보상과 정의가 우선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신뢰와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와 갱생, 그리고 정의의 무게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